예, 우리 고1과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별과 은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전번 강에 별의 진화 경로, 그 별의 탄생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내용을 쭉 정리했고, 그다음 이제 관련된 문제 연습을 하다 끝났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별의 탄생과 진화 경로 관련된 문제, 여러분 교재 남은 문제들을 먼저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 이제 은하란 거는 별이 1000억 개 이상 모이는 곳을 은하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은하 중에서도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은하라 그래요. 그 우리은하의 특징하고, 근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넘어요. 그 은하들의 모양들, 그 우리은하가 아닌 다른 모든 은하들을 전부 합쳐서 우리가 외부은하라 그래요. 그 외부은하들의 특징, 그 이제 우리은하하고 외부은하 관련된 내용들을 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교재고 42쪽에 기본 문제 6번,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42쪽 5번 문제까지 했었죠. 별의 탄생과 진화 경로 관련 내용을 문제로 계속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42쪽 6번 문제. 여기 별의 진화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성운 중에서도 암흑성운이 별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들은 마지막에 백색 외성. 근데 질량이 가장 큰 별의 마지막 단계가 블랙홀. 근데 마지막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별들은 그 전에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을 한다고 했죠. 근데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되는 별들은 이런 신성 또는 초신성 폭발을 하지 못하고 그냥 행성상 성운이 된다고 했어요. 요거 여러분들 꼭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역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주결성 단계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별 중에서도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 별함은 주결성하고 초거성, 적색거성. 근데 그 중에 주결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 초고성이나 적색거성은 중심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한다고 했어요. 맞죠? 다음 태양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백색 외성을 지나갈 것이다. 요건 여러분들 주관식 단답형 문제에 대비해서 요건 쓸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태양 정도 질량 가는 별의 마지막 단계가 돼요. 질량이 작은 별은 질량이 큰 별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 틀렸죠. 이것도 꼭 외워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은 짧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답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여러분들 교재 이제 44쪽 가서 실용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먼저 별의 탄생과 진화 경로 관련된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44쪽에 1번 문제. 역시 별의 진화 경로 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나는 백색 외성이니까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 가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 보면 A와 B는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다. 맞죠? 그럼 가는 나보다 진화 속도가 빠르다. 진화 속도가 빠르다에다 밑줄을 쳐놔요. 그럼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 속도 빠르다, 수명 짧다. 같은 말이죠. 맞는 거죠. 태양의 진화 경로는 나이다. 맞죠? 답은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이제 2번은 별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원소 생성되는 과정 문제가 돼요. 근데 별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라고 했어요.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없다 그랬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로 생성된다고 했어요. 근데 별도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은 철을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철을 만드는 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 별들은 핵 융합 반응으로 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되는 별들은 핵 융합 반응으로 철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문제 보면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이다. 중심에 철이 있으니까. 맞죠? 질량이 큰 별일수록 무거운 혼자 핵을 생성할 수 있다. 맞잖아요. 별의 중심부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요거 정확하게 외워놔야 된다고 했죠. 답은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계속해서 3번 문제인데, 먼저 여기는 주결성,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그럼 C는 백색 외성이죠. 그럼 A하고 B는
태양보다 질량 큰 별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중성자별 아닌 블랙홀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A가 가장 질량이 큰 별의 마지막 단계죠. 그럼 A가 바로 블랙홀, B는 중성자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는 중성자가 아니라 A가 블랙홀이죠.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은 B잖아요. B는 A가 블랙홀, B가 중성자별이니까 보기에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네요. 답은 뭐 선택 의지 없죠. 디귿. C는 태양이 진화할 때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맞죠? 답은 그래서 3번 디귿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여러분 교재 53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3쪽에 이제 단원 종합 문제, 단원 종합 문제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역시 별의 진화 경로 관련된 문제만 또 연습을 해보게 돼요. 53쪽에 그 14번 문제. 14번 문제에다가는 그 중요하다는 표시 조그맣게 해요. 이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별의 진화 경로가 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때 등장하는 문제예요. 태양과 같은 주결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 이유. 태양 이 주결성은 별 중에서 가장 안정한 별이다 그랬죠. 그럼 가장 안정하다는 거는 팽창이나 수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별이 팽창 또는 수축을 한다는 거는 뭐가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주결성은 별 중에서 가장 안정한 단계,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단계예요. 요거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주결성은 별 중에서 가장 안정한 단계,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역학 평형 상태라는 거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바로 주결성을 얘기하게 돼요. 별들은 항상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죠. 또 기체 압력으로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수축, 만약 여기서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는,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고 또 이 별 자체 기체가 계속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에너지에서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기체 압력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럼 만약 이 수축이 이 중력의 힘을 수축하는 힘이 기체 압력보다 크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체 압력이 더 크다 하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럼 수축도 하지 않고 팽창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두 개의 힘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 중력 수축과 기체 압력이 같은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게 돼요. 그럼 이게 주결성이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 이유,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주결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주결성은 중력 수축과 기체 압력이 같기 때문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고 두 가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는 주결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결성은 중력 수축과 기체 압력이 같기 때문이다 뜻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럼 거성은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은 팽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은 팽창을 한다는 거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이 되게 돼요.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 이 거성들은 팽창을 하죠. 그럼 거성은 기체 압력이 중력 수축보다 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로 갈 때는 별의 마지막 단계에선 다시 수축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수축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중력 수축이 기체 압력보다 크니까 수축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세 단계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결성은 바로 이 상태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16번 문제도 이제 거의 같은 문제인데 16번 문제 보면 16번 문제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 원시별은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주결성은 핵융합 에너지. 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탄생, 원시별 마지막 단계는 중력 수축, 주결성과 적색 거성, 초거성은 핵융합 반응. 이건 외워야 된다고 했죠. 다음 17번 문제 그림이 이제 14번 문제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17번 문제 그림이. 여기 보면 그 B는 수축하는 힘이잖아요. 그럼 B가 수축이니까 이게 바로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는 힘이 되게 돼요. 그럼 A는 팽창하는 힘이죠.
팽창하는 힘. 요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기체 압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결성은 이 A하고 B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은 팽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은 이 그림의 A가 B보다 크다는 거죠. 근데 별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수축을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는 A보다 B가 더 큰 거고. 그럼 이게 바로 적색거성이나 초거성. 이거는 별의 마지막 단계. 그럼 주결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는 기체압력, B는 중력의 정답은 3번인데 여기서 주결성은 A와 B가 같다.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은 A가 B보다 크다. 그럼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B가 A보다 크다. 좀 구체적이라면 마지막 단계에선 수축, 주결성이 거성이 될 때는 팽창. 근데 주결성은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 되게 돼요. 요거는 학교 시험이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요걸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들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여러분 교재고 단원 종합 문제 19번 54쪽의 문제죠. 역시 이제 별의 진화 경로인데 A에서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생성된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별이라고 한 거는 요건 주결성이나 적색거성, 초거성을 얘기하게 돼요. 그럼 이 경우는 핵융합 반응. 그러나 A는 주결성 전 단계 원시별이니까 중력 수축이 돼요. B에서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무거운 원소를 생성한다. 맞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 디귿은 정확하게 외워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셋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이렇게 별의 진화 경로를 이제 문제 연습을 해봤고 다음 문제 다시 여러분 교재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하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고 37쪽에 은하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내용을 보면 세 가지예요. 먼저 은하 중에서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은하라 한다고 했죠. 그 우리은하의 특징. 근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아주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들을 다 우리가 외부은하라 한다고 했어요. 그 외부은하 특징.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고 38쪽에 보면 요거 이제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은하군, 은하탄, 초은하탄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그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이 어떤 의미냐? 그건 의미만 뜻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대요. 먼저 교재고 37쪽에 이제 우리은하가 되게 돼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인데 이게 우리은하 모양이에요. 그 은하는 별이 1000억 개 이상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은하에도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 이상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은하 안에 이런 은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들. 근데 은하에는 별들이 이렇게 한 개씩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은하에서도 별들이 있는 곳,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별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 그대로 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성단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은하에는 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별하고 별 사이에도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별하고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전번 강의 되겠듯이 성간 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성간 물질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있다고 했죠.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곳을 성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성간 물질 성운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소예요.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도 제일 많은 게 수소죠. 그럼 이런 성단이나 성간 물질 성운에 제일 많은 건 수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요건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하면 성단, 성간 물질, 성운이 되게 돼요. 근데 이건 우리 은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하들은 다 이런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이런 물질들. 그러니까 성단, 성간 물질, 성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볼 수 있는 물질이 전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현재까지 5%가 채 안 된대요. 물리학에서는 약 4%라고 하는데 한 5%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95%는 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 우리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힌 거는 5%가 되질 않아요. 그럼 나머지 95%는
몰라요, 뭔지. 근데 그 중에서도 70%가 넘는 70% 이상이 되는 것이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우주 팽창에서 얘기했었죠.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 그랬죠. 그 우주를 이렇게 가속 팽창시키는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게 70%가 넘어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암흑 물질도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암흑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주에서 명확하게 밝힌 거는 요건데 이게 전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암흑 물질이 20%가 넘고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70%가 넘어요. 합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힘은 암흑 에너지. 요건 하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암흑 물질이란 건 뭐냐면 암흑 물질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태양계 역학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한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는 이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선팔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선팔인 은하를 나선 은하라 그래요. 근데 이 나선팔이 이게 중심이죠. 요 우리 은하 중심 여기 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은하를 보면 요 핵을 가로지르는 이런 막대 모양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막대 구조 끝에서 나선팔이 시작돼요. 이런 구조를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모양을 보면 막대 나선 은하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은하 이름 정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학교 주관식 서술 단답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은하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이고 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이런 은하를 이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양이고 이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하 핵 여기가 이제 핵 여기 핵 있잖아요. 여기 요 핵이 이 위에서 본 모양에서 보면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선팔 있는 쪽 이쪽이 나선팔 이쪽이 옆에서 보면 이쪽이 되게 돼. 은하 원반이라고 하는 쪽이 되게 돼.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이 은하면 여기 은하면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이 바로 나선팔 있는 쪽이고 이 핵이 은하 중심 쪽이 되게 돼요. 그 우리 은하에 먼저 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에서도 별들이 있는 곳을 성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성단은 우리 은하에서도 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별들을 보면 크게 우리 은하에 보면 별들이 그러니까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별들이 우리 은하에서도 흩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은하 안에서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별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여기를 상계성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은하에도 보면 10만 개가 넘는 별들이 이렇게 공 모양으로 10만 개 넘는 별들이 공 모양으로 뭉쳐 있는 곳이 있어요. 그 10만 개가 넘는 별들이 공 모양으로 뭉쳐 있는 곳 여기를 구상성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는 별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 있고 공 모양으로 뭉쳐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흩어져 있는 별하고 뭉쳐 있는 별들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이 흩어져 있는 별들은 일단 뭐 별들을 보면 젊은 별들이에요. 우리가 별이 젊다고 하는 거는 별의 우리가 전번 강의 일생 얘기했잖아요.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단계, 가장 안정한 단계. 사람으로 얘기하면 청장년기에 해당되는 주결성 있죠. 주결성을 젊은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별들은 대부분 젊은 별, 대부분이 주결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 모양으로 뭉쳐 있는 별들은 다 늙은 별들이에요. 그럼 늙은 별이란 건 별에서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은 늙은 별이 아니라 이미 죽은 별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뭐 늙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늙었다고 하는 거는 적색 거성, 초거성, 거성을 얘기하게 돼. 거성. 여기 주로 거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별들은 흩어져 있고 늙은 별들은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제 사람들 보면 나이 들면은 이게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된 사람들은 인생의 좌우명이 똑같아요.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나이 들면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모임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1 됐으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을 했죠.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 여러분들 가본 적 있어요? 중학교 동창회는 그런 거 아직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동창회도 있겠죠. 뭐 대학 동창회. 거기 여러분들이 뭐 만드는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모여요. 젊었을 때는 뭐 초등학교 동창회나 중학교 동창회 잘 안 나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오지 말래도 와요. 근데 60이 넘어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 나왔던 친구가 올해 안 나왔어요. 이거 바쁘구나가 아니라 죽은 거야. 참 쓸쓸한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모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별들도 우리나라 늙은 별들은 이렇게 모여 있고 젊은 별들은 좋은 말로 하면 개성이 강하다고 그러죠.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젊은 별들은 대개 푸른색을 떼요. 그리고 늙은 별들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럼 별에서 이 색은 온도라고 그랬잖아요. 푸른색, 붉은색. 어떤 별이 색의 온도가 더 높은 색이에요? 이 푸른색이 온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별들은 아주 온도는 높고 활기찬데 늙은 별들은 벌써 붉고 온도는 낮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이건 사람이건 다 나이가 들면 서러운 거예요. 온도는 낮고 이러니까. 근데 위치도 보면 이 젊은 별들은 우리 은하 면, 나선 팔 쪽에 있어요. 근데 늙은 별들은 우리 은하 중심 쪽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여러분들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좋은 말로 꿈나무라고 하죠. 꿈나무라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이 사회 여러분들 현재는 주인이 아니죠. 꿈나무는 현재 주인이 아니라 미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부모님 세대가 현재 주인이잖아요. 그 별들도 보면 중심에는 늙은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별들은 외곽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면 젊은 별들이 또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 현재 주결성이라고 했죠. 그럼 태양도 젊은 별, 그럼 태양도 흩어지는 별, 상계성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상계성단 별들은 젊은 별, 대부분 푸른색을 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태양은 젊은 별인데 우리 태양은 어떤 색 별이겠어요? 태양은 푸른색 별이 아니라 노란색에서 빛이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란색 별이에요. 그럼 노란색도 온도는 낮은 쪽이죠. 우리 태양은 젊은 별인데 온도는 낮은 별이에요. 우리 태양은 좀 애늙은이 같은 별이에요. 그럼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이 아니겠죠. 우리 은하 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봤던 우리 은하 그림 있잖아요. 이 우리 은하 옆에서 본 그림. 우리 은하의 우리 은하 반지름을 한 5만 광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 우리 은하 중심에서 은하 끝까지 빛이 가는데 5만 년이 걸려요. 근데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까지 빛이 오는데 3만 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현재 우리 은하 면, 나선팔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전형적인 상계성단, 흩어진 별 중에 하나라는 거죠. 태양은 주계열성이니까. 그래서 특히 여기 우리 은하에서 이 태양이 있는 위치, 이것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은 우리 은하 면, 나선팔이 있는 별이에요. 태양은 흩어진 별, 상계성단 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 이 그림 보면 여기 점들 있잖아요, 점들. 이게 바로 뭐냐면 다 구상성단들이에요. 이 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 점 한 개가 별이 10만 개 이상 공 모양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 우리 은하에서도 이 구상성단이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이 전체 이 구상성단이 있는 곳, 이 자리를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헤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일로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헤일로를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은하에서도 구상성단이 있는 곳 이 뜻이에요. 그럼 상계성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은하 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일로는 우리 은하에서도 구상성단이 있는 곳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이 은하 핵은 중심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구상성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은하 핵 헤일로는 우리 은하에서도 구상성단이 있는 곳. 그럼 상계성단이 있는 곳은 이 그림의 이 자리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상계성단에 있는 곳은 나선8 은하 면에 해당되게 돼요. 그래서 상계성단은 우리 은하 나선8 은하 면에 위치하고 이 은하 핵 헤일로에는 구상성단이 위치한다. 이 위치 염두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는 이제 이런 은하들이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주에 있는 은하들을 보면 모양을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은하들의 모양을 이렇게 네 가지로 처음에 분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허블이에요. 그러니까 허블이 바로 허블 법칙,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되겠죠. 허블은 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또 우주에 있는 은하들을 모양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먼저 우리 은하처럼 요 나선팔이 있는 은하들, 나선팔이 은하들을 나선 은하라고 그래요. 그럼 나선팔이 없는 은하, 나선팔이 없는 은하를 타원 은하. 근데 딱 보면 어떤 뚜렷한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 은하를 불규칙 은하. 그래서 먼저 은하들은 나선팔이 있는 나선 은하, 나선팔이 없는 타원 은하, 그다음 뚜렷한 모양이 없는 불규칙 은하. 근데 그 나선 은하 중에서 나선팔이 은하 핵에서 직접 나온 나선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라 그러고, 이 핵을 가로지른 막대 구조가 있고, 이 막대 구조 끝에서 나선팔이 시작된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 그러게 돼요. 근데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 중에서도 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된다겠죠. 요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돼요. 그럼 정상 나선 은하하고 막대 나선 은하의 기준은 은하핵을 가로지른 요 막대 구조가 있냐는 거죠. 막대 구조가 있으면 막대 나선, 막대 구조가 없으면 정상 나선이 돼요. 그럼 타원 은하하고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 있냐 없냐죠. 나선팔이 있으면 나선 은하, 나선팔이 없으면 타원 은하가 돼요. 근데 이걸 보면 나선 은하는 중심에 핵 있잖아요. 핵 있고 나선팔 있죠. 근데 핵에는 구상성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선팔에는 상계성단에서 별이 흩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나선팔 없이 핵만 있는 게 타원 은하예요. 근데 이 핵이 없이 나선팔로만 되는 은하를 불규칙 은하로 보면 돼요. 그럼 나선팔 쪽에는, 이 팔 쪽에는 상계성단, 별들이 흩어져 있다고 했죠. 그럼 핵이 없고 나선팔 쪽만 이렇게 있으면은 뚜렷한 모양 자체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선 은하 보면 핵에는 구상성단, 늙은 별들이 주로 무파한다고 했어요. 나선팔 쪽에는 젊은 별들이 있어요. 그럼 나선 은하는 늙은 별도 있고 젊은 별도 있죠. 근데 타원 은하는 여기서 나선팔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타원 은하는 주로 늙은 별로 되는 은하예요. 그러면 불규칙 은하는 이 핵이 없는 거잖아요. 핵이 없으니까 불규칙 은하는 주로 젊은 별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원 은하는 주로 늙은 별, 불규칙 은하는 주로 젊은 별. 근데 나선 은하는 핵에는 늙은 별, 나선팔 쪽에는 젊은 별이 위치하게 돼요. 그럼 이제 우주의 이 은하 분포를 보면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만약 우주에 있는 은하 중에 타원 은하가 제일 많다고 하면 우주의 나이는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불규칙 은하가 가장 많다고 하면은 우주의 나이는 아직 젊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주에 가장 많은 은하는 타원 은하도 아니고 불규칙 은하도 아니고 요 나선 은하가 가장 많아요. 그 우주의 나이는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얘기하면 주결성 정도 단계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우주 자체가 이 은하가 가장 많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에서 이거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먼저 타원 은하,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 있냐 없냐죠. 근데 나선 은하 중에서도 정상 나선, 막대 나선은 이 핵을 가로지른 막대 구조가 있냐 없냐. 근데 그 중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타원 은하는 주로 늙은 별, 불규칙 은하는 주로 젊은 별. 근데 나선 은하는 핵에는 늙은 별, 나선팔 쪽에는 젊은 별.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이나 성간 물질이 뭉쳐 있는 성운. 그럼 이런 성간 물질이나 성운은 젊은 별이 있는 곳에 많겠어요? 늙은 별이 있는 곳에 많겠어요? 여기가 바로 별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서 별이 탄생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갓 태어난 별들은 젊은 별이잖아요. 그럼 이런 성간 물질이나 성운은 젊은 별이 있는 곳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중 성간 물질이 가장 많은 은하는, 가장 젊은 별들이 많은 은하, 바로 불규칙 은하가 성간 물질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럼 타원 은하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선 은하들은 핵, 나선팔 어느 쪽에 주로 성간 물질이 뭉쳐 있겠어요? 성간 물질은
성간물질이 있는 곳은 젊은 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나선팔 쪽에 이 나선은하들은 나선팔 쪽에 성간물질 성운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핵에는 늙은 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하 중에는 불규칙 은하가 성간물질이 가장 많아요. 그럼 나선은하들은 성간물질이 주로 나선팔 쪽에 모여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재고 37쪽에 보면 은하들 사진 있잖아요. 은하들 사진인데 이게 바로 타원 은하예요. 주로 늙은 별로 돼 있어요. 늙은 별로 돼 있고 성간물질이 거의 없죠. 이렇게 나선은하 중에서도 나선팔이 핵에서 직접 나온 정상 나선은하가 돼요. 근데 이게 핵을 가로지른 막대 구조가 있고 막대 구조 끝에서 나선팔이 시작되면 막대 나선은하가 돼요. 우리 은하는 나선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은하라고 했어요. 막대 나선은하들은 핵에는 구상성단, 주로 늙은 별이, 나선팔 쪽에는 상계성단, 주로 젊은 별이 분포한다고 했어요. 뚜렷한 모양이 없어. 이거는 불규칙 은하. 이 주로 젊은 별도 있죠. 은하 중에서 성간물질이 가장 많은 은하가 불규칙 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은하는 이렇게 사진을 보고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은하 내용이고 다음은 여러분 교재 38쪽에 그 은하 집단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용어예요.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십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곳을 은하군, 그다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곳을 은하단. 근데 은하군, 은하단을 합쳐 놓은 거, 그보다 더 큰 범위가 바로 초은하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중에서는 초은하단이 가장 규모가 크죠. 그 다음이 은하단, 은하군이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수십 개 은하가 모이는 은하군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은하 근처에도 또 수십 개 은하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국부 은하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부 은하군은 은하군 중에서도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을 국부 은하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중에서는 어떤 게 규모가 가장 크고 어떤 것이 규모가 가장 작냐. 그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은하에서는 우리 은하 특징, 외부 은하, 그다음에 이제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의 의미, 그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이제 이 은하에 관련 내용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문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고 40쪽에 탐구학습에 있는 확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40쪽에 그 탐구학습에 보면 은하가 8개 나와 있어요. 이거 은하예요. 은하란 건 우리 은하하고 똑같이 별들이 1000억 개 이상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 중에 나선팔이 있는 1번, 4번, 5번, 7번, 8번 나선은하죠. 그 중에 1번하고 5번은 은하 핵을 가로지른 막대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막대 나선은하가 돼요. 우리 은하는 이 1번이나 5번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다음 2번하고 3번은 나선팔이 없는 타원 은하. 6번은 뚜렷한 모양이 없는 불규칙 은하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 이 사진을 보고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그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 확인 문제 1번에 우리 은하와 같은 종류. 우리 은하와 같은 종류면 막대 나선 은하잖아요. 막대 나선 은하니까 1번하고 5번. 자, 다음은 그럼 2번에 그럼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를 구분하는 기준. 이런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구분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막대 구조가 있냐 없냐죠. 막대 구조가 있으면 막대 나선, 막대 구조가 없으면 정상 나선. 그럼 이런 경우는 막대 구조가 있냐 없냐, 막대 구조의 유무 이렇게 쓰면은 정확한 서술형 답이 되게 돼요. 특히 이런 서술형 문제는 정확하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은하 관련 내용을 이제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재 42쪽으로 가서 기본 문제 중에 먼저 은하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42쪽 7번 문제. 여기서 C는 타원 은하, D는 나선 은하, B는 불규칙 은하죠.
모양이 없는 거예요. 네, D 중에서도 E는 정상 나선, F는 막대 나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A와 B는 그러니까 타원은하건 나선은하건 모양이 있는 거죠. 근데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A와 B의 분류 기준은 모양이 있냐 없냐, 모양의 유무 또는 모양의 규칙성 이러면 되죠. 그럼 A 안에서 C하고 D는 나선팔이 있냐 없냐죠. 그럼 나선팔이 있냐 없냐, 나선팔의 유무가 되잖아요. 그럼 나선은하 중에서 E하고 F는 이게 있잖아요. 막대 구조죠. 막대 구조의 유무. 그럼 여기서 A와 B는 모양이죠. A 안에서도 C하고 D는 나선팔, D에서도 E하고 F는 막대 구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음 이제 8번 문제. 이 8번 문제 그림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 A가 핵이잖아요. A가 핵. C를 뭐라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여기 점 찍어 놓은 거. 이게 바로 구상성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점 하나가 그냥 점이 아니라 별이 10만 개 이상 모이는 곳이라고 했죠. 10만 개 이상 공 모양 모이는 곳이에요. 그 우리 은하에서도 이런 구상성단 있는 곳, 여기를 헤일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 A하고 C는 구상성단 있는 곳. 그럼 요 B, 여기가 바로 우리 은하에서도 상계성단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A하고 C는 구상성단 있는 곳, B는 상계성단 있는 곳이 되게 돼요. 그럼 우리 은하는 타원 은하가 아니라 막대 나선 은하라고 했죠. 우리 은하 이름이 뭔지 주간지 단답형 해서 이건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태양은 우리 은하 나선팔, 은하 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B에 위치하는 거죠. 니온도 틀렸고. 그럼 젊은 별과 성간 물질은 상계성단 있는 곳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C보다 B에 많이 분포한다. 맞죠? 정답은 그래서 디귿 2번이 되겠네요. 다음 혹시 9번도 같은 문제인데 먼저 여기 우리 은하에 있는 천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는 3개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는 관계없지만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하면 첫째가 성단, 상계성단, 구상성단 있잖아요. 두 번째가 성운, 세 번째가 성간물질.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하면 성간물질, 성운, 성단 3가지가 되게 돼요. 근데 이 중에 별들의 집단에 있으니까 성단이죠. 성단 중에서도 늙은 별들이 주로 모여 있는 거 바로 뭐라고 했어요? 구상성단이잖아요. 구상성단. 구상성단은 10만 개 이상의 별들이 공 모양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이렇게 공 모양 모여 있는 별들은 주로 늙은 별, 대부분 붉은색을 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은하에서도 구상성단이 있는 곳이 바로 은하 핵, 헤일로죠. 근데 상계성단은 주로 젊은 별들, 푸른색 별들이 많죠. 그 우리 은하 면, 나선팔에 있다고 했어요. 이 성운도 다 우리 은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반사성운, 발광성운, 암흑성운은 은하의 핵이나 헤일로 이쪽에만 해야 돼, 아니면 나선팔 쪽에 있어야 돼요. 성운이 별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럼 성운은 젊은 별들이 있는 곳. 그럼 이 성운들도 주로 나선팔 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하고 상계성단은 주로 나선팔 쪽에, 근데 구상성단은 핵과 헤일로에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답은 그래서 1번이죠. 다음 문제 45쪽으로 가서 이제 실력 문제 중에 또 우리 은하 문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45쪽에 4번 문제. 같은 문제인데 먼저 요 그림에 우리 은하 그림, 이게 우리 은하 옆에서 본 모양이잖아요. A하고 C는 주로 구상성단이, 구상성단이 있는 곳이고 B는 상계성단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는 10만 개 이상의 별이 공 모양으로 뭉쳐 있는 그림, 구상성단이잖아요. 그럼 가는 A나 C에, 나는 성운 중에서도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암흑성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암흑성운이건 발광성운이건 반사성운이건 이런 성운은 전부 다 젊은 별들이 있는 곳, B의 주로 위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이다. 나선 은하죠. 막대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다 나선 은하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다고 했어요. 가와 같은 천체는 B보다 A에 많이 분포한다. 맞죠? 그럼 나와 같은 천체는 C가 아니라 B 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틀린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5번 문제인데 교재 46쪽에 5번 문제. A는 타원의 납작한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맞죠? 근데 그 납작한 정도에 따라 중요하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타원은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숫자로 써주는데 숫자 0부터 7까지 표시를 해줘요. 이 7이 가장 납작한 상태고 요거는 가장 구형인 상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타원은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0부터 7까지. 근데 숫자가 클수록 납작한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B는 나선팔 감긴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B는 나선은하 중에서도 정상 나선은하. 나선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 A, B, C로 분류하게 돼요. B와 C의 분류하는 기준은 막대 구조의 유무이다. 정상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막대 구조 유무. 맞죠? 답은 그래서 5번 기역, 니은, 디귿 시대잖아요. 다음 이제 6번 문제. B, C는 성운이죠. B가 암흑성운, C는 발광성운. 그 D는 상계성단, E는 구상성단. 그럼 B하고 C는 성운, D하고 E는 성단이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잖아요. 근데 A는 이 자체가 은하잖아요. 무슨 은하예요? 이건 나선팔이 핵에서 직접 나왔죠. 정상 나선은하예요. 그럼 이 5개 중에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지 않는 천체는 A죠. 그다음 주로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일로에 많이 분포한 천체. 구상성단이잖아요. 그러니까 2.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단원 종합 문제 중에 여러분들 은하 관련된 문제 한번 10조 보도록 할게요. 53쪽에 18번 53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53쪽에 18번 문제. 여기 지금 같은 문제잖아요. 여기 C는 타원은하, D는 나선은하. D 중에 E는 정상 나선, F는 막대 나선, B는 불규칙 은하다고 했어요. 그럼 A와 B는 나선팔 유무. A하고 B가 나선팔 유무예요. 나선팔 유무는 C하고 D죠. A하고 B는 모양이 있냐 없냐. 모양이잖아요. 기억 틀렸고요. 그럼 C하고 D가 바로 나선팔 유무죠. 니은 틀렸고요. 그럼 E하고 F는 나선은하 중에서도 은하 중심부의 막대 구조 유무. 맞죠? 답은 2번 디귿. 여러분들 이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 기준은 모양의 유무죠. 그럼 C하고 D는 나선팔의 유무. D에서도 E하고 F는 막대 구조의 유무가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하다고 했어요. 다음 여러분 교재고 주관식 문제도 하나 보도록 할까요? 거기 53쪽에 15번 문제인데 주관식 서술형 문제. 그럼 이 문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은하에서 구상성단과 상계성단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어요. 그럼 구상성단은 주로 늙은 별, 붉은색을 띈다고 했죠. 그 우리 은하 헤일로에 주로 분포한다고 했어요. 그럼 상계성단은 우리 은 주로 젊은 별, 대부분 젊은 별이라고 했잖아요. 주로 푸른색 별, 그 우리 은하 나선팔 쪽에 분포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상성단은 구상성단 있는 곳을 바로 헤일로 또는 은하 핵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 은하에서도 헤일로, 은하 핵이라고 하는 곳은 구상성단 있는 곳이에요. 그럼 상계성단 있는 곳을 무슨 나선팔, 또 옆에서 본 그림에서는 여기가 은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이 은하면, 나선팔이라고 하는 곳은 상계성단이 있는 곳이고 헤일로, 은하핵은 구상성단이 있는 곳. 요거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구상성단은 대부분 늙은 별, 주로 붉은색. 상계성단별은 대부분 젊은 별, 주로 푸른색. 여기서 젊은 별이라는 거는 주결성을 얘기하는 거고 늙은 별은 적색거성이나 초고성, 거성을 얘기한다.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제 교재로 가서 이제 54쪽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나선팔 부근에 젊은 별과 성간 물질이 모여 있다. 맞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이 아니라 은하면, 나선팔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은하 반지름은 5억 광년이 아니라 5만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반지름은 5만 광년이고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 3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태양은 우리 은하 나선 8, 은하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은 태양은 상계성단, 흩어진 별 중에 하나이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답은 기억 하나죠. 1번 되겠네요. 다음 21번 문제. 이거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은 규모만 알면 된다고 했죠. 그중 규모 가장 큰 것은 초은하단. 그 다음이 은하단, 은하군. 정답은 4번이 되잖아요. 근데 은하군 중에서도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을 국부 은하군이라고 한다는 거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22번 문제. 거기서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초은하단이 가장 큰 거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문제 23번 문제. 가는 막대 나선 은하, 나는 타원 은하, 다는 정상 나선 은하. 이 정도를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이 타원 은하, 나는 크기가 아니라 납작한 정도가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0부터 7까지 구분한다고 했죠. 기억 틀렸고요. 우리 은하는 다와 같은 집단에 속한다.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죠. 틀렸고요. 가와 다는 막대 구조 유무로 구분된다. 맞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디귿. 다음 이제 24번 문제. 계속해서 54쪽 24번 문제가 돼요. 주관식 문제인데 가는 막대 나선, 나는 정상 나선하죠. 그 2번은 상계성단, 구상성단이잖아요. 늙은 별, 붉은색, 구상성단이죠. 그리고 푸른색, 젊은 별 하면 상계성단. 그러면서 붉은색은 온도 낮다, 푸른색은 온도 높다. 이것만 알면 답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56쪽에 이제 수능 맛보기 있어요. 수능 맛보기.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나온 대로 이제 수능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하는 건 좀 다 할 수 있죠. 그럼 A는 불규칙 은하, B는 타원 은하, C는 정상 나선, D는 막대 나선. 이게 되잖아요. 그럼 A는 불규칙 은하. 맞죠?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니까 B가 아니라 D잖아요. 그 D는 평평도에 따라 세분된다. 평평도를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납작한 정도예요. 그 납작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거는 타원 은하죠. 타원 은하니까 D가 아니라 B잖아요. 틀린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 기억. 그 아래 그 유사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가는 정상 나선 은하, 나는 막대 나선 은하. 요것만 알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제 우리 은하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화학 분야 김철준 선생님과 그 성감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 요걸 다룬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태양계 형성 과정을 또 하나하나 또 설명하고 내용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